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 팔레트의 함수들 중에서 메뉴 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습 과정에서 진행하는 실습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뉴 링이라고 하는 함수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링 앤 열거형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열거형이라던가 텍스트 링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메뉴 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메뉴 링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링하고 거의 유사한 동작을 하는데 이 보여주는 유저 인터페이스만 좀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메뉴 링과 텍스트 링, 그 다음에 이 열거형 이 세 개의 컨트롤을 만드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참고로 이제 열거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 아이템을 변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 테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메뉴 링에서 아이템 같은 경우는 AA, BB, CC 그리고 그 아이템에 매핑되는 값은 0, 1, 2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메뉴 링, 텍스트 링, 그 다음에 이 열거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와서 그 프로퍼티 노드의 속성의 값을 하드 코딩을 해서 실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메뉴 링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는 간단하게 컨트롤 팔레트에서 링 앤 열거형에 가보시면 되면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우선 메뉴 링을 먼저 불러오겠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링 그리고 열거형 이 세 개를 불러와서 세 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세 개의 컨트롤이 있죠. 세 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링 같은 경우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인데요. 여기서 아이템을 편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열과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링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노드에 문자 열과 값을 하나 불러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쓰기로 변경하겠고, 열거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문자 열과 값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없어요. 그런데 문자 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열이 비슷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겠고요. 쓰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 하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링에서 우선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상수에다가 제가 값을 강제로 하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 키워보겠고요. 아이템을 늘려서 3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템은 AA 그 다음에 BB 그 다음에 CC로 하겠고요. 아이템에 매핑되는 값은 0, 1,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텍스트 링에도 동일하게 넣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열거형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해볼 텐데 지금 보면은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스트링과 값이 두 개가 다 있죠. 그런데
열거형의 프로퍼티 속성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만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구조에서 for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for의 입력으로 이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여기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를 하셔가지고 스트링 문자열만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 열거형 자, 열거형의 프로퍼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정적 분석에 의해서 코드에 문제는 없어 보이죠?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가 발생한 위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 아이템을 편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석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주석 처리하시게 되면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메뉴링과 텍스트링에 아이템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링 같은 경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텍스트링 같은 경우도 유사하긴 한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증가 감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증가 감소를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리 맞춤을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가운데로 가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메뉴링과 같은 UI로 제공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메뉴링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텍스트링 같은 형태로 제공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링과 텍스트링 같은 경우는 자,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이템 편집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인 값, 즉 0부터 1씩 증가하는 이렇게 매핑되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아이템 편집에 가보시게 되면 메뉴가 없죠.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매핑되는 값이 0부터 1씩 증가되게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링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그 메뉴링의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추가로 비슷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링과 열거형 컨트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